네, 뉴욕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까지 한번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식스 화요일 시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뉴욕 증시가 지난 거래일에 그래도 화사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섹터 좀 보셨을까요? 네, 그중에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최근에는 흐름이 계속 안 좋지 않았나요?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기조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앞으로도 뭐 신규 엔데믹 기조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이라든지 관련 소비 그리고 외부 활동에 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그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리오프닝에 대해서 국내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영업 제한도 완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다음 달부터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될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냐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기대감보다는 실적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정도를 포인트로 잡고 한번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가 연초부터 기대를 많이 모았죠. 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전망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좀 맥을 못 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된 종목을 가져오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대표적인 리오프닝으로는 그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뭐 픽사나 마블, 21세기 폭스 같은 다양한 IP를 바탕으로 해서 테마파크나 리조트, 미디어 엔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엔데믹 기조로 인해서 외부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테마파크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티켓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2분기 매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정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에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2분기 이용객당 지출 금액도 코로나 이전 수준이 2019년과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 영향으로 인해서 상하이나 홍콩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다음 달부터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행 성수기입니다. 여행 성수기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금액보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쵸. 아무래도 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테마파크 안에서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뿐만 아니라 스타워즈의 테마 호텔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신규 놀이기구가 개설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재방문율도 높아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다른 미디어 엔터 쪽에서도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극장 관람객 수요가 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뜨면 보통 OTT가 많은 타격을 얻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영화관 수요랑 OTT랑 같이 늘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게 박스 오피스에서 인기가 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OTT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인기 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OTT로 넘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에 따라서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입소문난 영화를 바로 보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마블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마블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굉장히 좀
촘촘합니다. 아, 매니아들이 많죠. 네, 매니아들도 많고 세계관이 굉장히 촘촘하다 보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시리즈의 콘텐츠나 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이번에 5월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들 수가 있겠는데 보셨나요? 네, 저는 보진 않았는데 보려다가 그 다른 영화가 흥행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대체제로. 어떤 거 보셨을까요? 네, 범죄도시 2 봤습니다. 네,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 2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네. 일단 이름 자체는 닥터 스트레인지 2인데 인물의 비중을 크게 보자면 완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2다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의 영화만 보고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크게 가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완다비전에 대한 드라마를 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OTT와 영화 산업 간의 보완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탄탄한 IP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시리즈를 볼 수 있을 만한 팬심을 보유한 기업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는 토르4나 아바타2 같은 대작이 개봉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전에 했던 시리즈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인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 추세에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구독자 수만 1.4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24년까지 가입자를 2.3억 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콘텐츠 투자비로 330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이고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제작 중인 로컬 오리지널 라인업만 하더라도 5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광고 버전도 22년과 23년 사이에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동유럽이나 중동, 남아공에도 신규 론칭 계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그 신규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서 섹터 내에 불안감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의 조정이 보여졌지만 여전히 디즈니는 성장 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즈니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에 해제가 되고 나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연관 지어서 영화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전거래일에도 이제 영화 관련된 섹터에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CJ, CGV나 쇼박스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영화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범죄도시 2라는 이제 흥행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 베이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흥행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칸 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는 모습 보여지면서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영화 총 관람객 수가 전달 대비해서 300% 넘게 증가하는 수치 보여줬고요. 매출 또한 300%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화관이 활기를 다시 되찾게 된다면 영화관 관련주가 다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CJ, CG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영업 적자를 얻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좌석수 제한 그리고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적자폭이 감소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역할에는 티켓 가격에 대한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티켓 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티켓 가격을 3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했는데 2D 같은 경우에는 1,000원, 그리고 특별가는 2,000원, 고급가는 5,000원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그 영화관 관람객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극장과 그리고 영화 제작사와 나누는데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영화 발전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25% 상승한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25%면 되게 많이 늘었네요. 네, 굉장히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영화관이 활기를 다시 되찾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매출 상승세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냥 영화만 보지 않고 팝콘 콜라와 필수죠. 팝콘도 함께 먹어야 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부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화관 섹터 내에서는 일단 티켓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한번 봤을 때 앞으로 얼마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와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대작이라든지 할리우드 기대작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6월만 하더라도 주라기 월드라든지 마녀2 탑건 그리고 뭐 그 칸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은 브로커가 있고요. 7월부터는 이제 토르 4나 블랙팬서 2 그리고 아바타 2 같은 그 할리우드 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맞네요.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화관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 CJ, CGV가 톡톡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CGV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다시 박스권 안에서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6,5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반기 기대작들이 개봉되니까요. 매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식스 오늘은 리오프닝주 두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 함께했던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